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마주하게 되죠.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 의견 차이로 인한 냉랭한 분위기, 심지어는 오랜 관계를 끊어놓을 정도의 큰 싸움까지 인간관계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어쩔 수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나누고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타인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인간 심리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 즉 이기심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굳건한 신념,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국 갈등은 발생하고 상대방의 말은 모두 틀렸다고 단정 지으며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라는 팀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A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나라는 팀원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B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가 팀원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나 팀원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팀원은 당연히 불쾌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 팀원이 나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면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라고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 팀원 역시 가 팀원의 의견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처럼 상대방도 자신만의 틀에 갇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한다면 설령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관점도 있네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의 물꼬를 틔워줍니다. 이후에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제시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일시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후회와 앙금만 남길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의 본질,
즉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욕망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접근 방식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흐름을 막아버리면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필요한 만큼의 흙을 쌓아둔 덕을 만들면 물은 그 부분을 우회하여 흘러내린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마치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말고 빛을 밝히라는 말처럼 다툼보다는 건설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500여 년 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묵자입니다. 그는 겸해, 즉 보편적인 사랑을 핵심 사상으로 삼았으며 겸손과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라. 논쟁은 감정 소모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마치 텅 빈 수레를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만 들고 얻는 것은 없죠.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라.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장점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겸손은 마치 넓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라.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소인과의 관계를 피하라. 소인과의 관계는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오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묵자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의견 차이, 가족과의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논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묵자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거나 오랜 시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묵자의 가르침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를 삶에 적용한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흔한 갈등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의 불만만 쏟아낸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당신이 퇴근 후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나도 집안일에 지쳐서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이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는 외롭고 속상해.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갖고 심호흡을 하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조언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묵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지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제시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함께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SNS에서 과도한 자기 자랑을 자제하기. SNS는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지만 과도한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혜들을 활용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